2016년에 공개된 드라마 지정생존자는 미국 의회에서 일어난 폭발 사고로 인해 대통령을 포함한 강요 전원이 사망을 함으로써 장관 중에 가장 쩔이었으며 대통령과의 갈등으로 인해 심지어 사퇴를 앞두고 있었지만 그날의 지정생존자였던 주택도시개발부 장관이 혼자 살아남아 대통령이 되는 내용을 다뤘는데요. 미국은 정부 강요들이 한자리에 모일 경우 유사시 대통령직 승계가 가능한 한 명을 안전시설에 대기하도록 하는 지정생존자 제도가 있다는 걸 이 드라마를 통해 처음 알았습니다. 물론 저는 많은 분들의 추천대로 시즌1까지만 보고 안 봤습니다. 지정생존자의 지정을 뜻하는 데지그네이티드는 꽤 어려운 단어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야구 팬들에게는 익숙한 단어입니다. 지명타자가 데지그네이티드 히터이기 때문입니다. 야구는 9명이 하는 스포츠입니다. 이에 수비를 하는 9명과 공격을 하는 9명이 같아야 하기 때문에 투수도 타석에 들어서는 게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명예전당 투수들이자 1900년대 초반 필라델피아 어슬레틱스의 에이스들이었던 에디 플랭크와 치프 벤더는 코니 맥 구단주경 감독에게 타석에 들어서지 않으면 안 되겠냐고 했고, 코니 맥은 투수 대신 타석에만 나서는 선수, 즉 지명타자를 리그에 제안하는데요. 하지만 야구의 근간을 흔드는 거라며 거부됩니다. 밥 깁슨이 평균 자책점 1.12를 기록하고 데니 맥클레인이 31승을 따냈으며 아메리칸 리그에서 3할 타자가 3할 1리를 기록한 칼 야스트렘스키 한 명뿐이었던 1968년은 역사상 최고의 투구 타자 해였는데요. 1961년 로저 메리스가 61개의 홈런을 날려 베이브루스의 기록을 경신하자 화가 난 포드 프리 커미셔너가 스트라이크 존 확대를 지시하고 슬라이더가 본격적으로 유행하면서 투타의 균형이 무너지게 된 거였습니다. 이에 메이저리그는 1969년 마운드의 높이를 15인치에서 10인치로 낮춰 투수에게 디스 어드밴테이지를 주지만 마운드 높이 조정은 전혀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에 캔자시티 어틀레틱스 구단주로 흰색 대신 오렌지색 공을 쓰자고 주장했던 찰스 필리가 앞장서서 지명타자 도입을 주장하는데요. 투구타자 문제가 내셔널리그보다 더 심각했던 아메리칸 리그는 처음 이야기가 나온 지 4년 만인 1973년 지명타자 제도를 도입하기로 합니다. 1972년 관중동원이 내셔널리그보다 200만 명이 적었던 아메리칸 리그는 내셔널리그에게 인터리그를 제안하는데요. 하지만 거절을 당하게 되자 결국 지명타자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때 재밌었던 에피소드는 지명타자를 만들지 말고 투수 타석을 그냥 없애자는 의견도 있었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1번부터 8번까지 8명만 타격을 하자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야구는 숫자 9의 상징성이 크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들여질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효과가 의심됐던 지명타자가 좀 오래 걸리긴 했지만 아메리칸 리그에서 자리를 잡자 내셔널리그도 1980년 도입을 시도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12팀 중 6팀의 찬성이 필요했는데요. 애틀란타, 세인트루이스, 샌디에고, 매츠 4팀이 찬성, 다저스, 샌프란시스코, 컵스, 신시내티, 몬트리올 5팀이 반대를 하고 필라델피아, 피츠버그, 휴스턴 3팀이 기권하면서 내셔널리그의 지명타자 도입은 무산됩니다. 이에 지명타자 제도는 두 리그를 구별하는 가장 큰 차이가 됐고 아메리칸 리그는 투수에게 더 어려운 리그가 됩니다. 대표적으로 페드로 마르티네스가 1.74라는 미친 평균 자책점을 기록한 2000년 아메리칸 리그의 리그 평균이 4.91인 반면 내셔널리그는 4.63이었는데요. 제가 전에 한번 계산을 했을 때 평균적으로 아메리칸 리그의 평균 자책점이 0.25 정도 더 높았습니다. 60경기 단축 시즌이 되면서 내셔널리그가 한시적으로 지명타자를 쓴 2020년 아메리칸 리그의 평균 자책점은 4.42, 내셔널리그는 그보다 0.05가 높은 4.47로 오히려 내셔널리그가 더 높았는데요. 하지만 2021년 다시 아메리칸 리그만 지명타자를 쓰자 아메리칸 리그는 4.32, 내셔널리그는 4.20으로 다시 아메리칸 리그가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양 리그가 차이가 있다 보니 누가 월드시리즈에서 홈 어드밴테이지를 가져가느냐가 중요했는데요. 월드시리즈에서 홈 어드밴테이지가 중요했던 또 다른 이유는 전에는 아메리칸 리그와 내셔널리그가 심판진을 따로 운영했고 내셔널리그 팀의 홈경기에서는 내셔널리그 심판이, 아메리칸 리그 팀의 홈경기
경기는 아메리칸 리그 심판이 맡았기 때문에 두 리그의 미묘하게 다른 스트라이크 존이 영향을 미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한때는 내셔널리그 심판들이 내장형 프로텍터를 쓰고 아메리칸 리그 심판들이 외장형을 고집했는데요. 내장형을 쓰게 됨으로써 더 자세를 낮출 수 있게 된 내셔널리그 심판들이 낮은 스트라이크를 더 잘 잡아주기도 했습니다. 현재 직장 폐쇄 상태인 메이저리그는 노사 협상을 1월 말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이러다 2월 스프링 캠프가 무산되면서 개막 연기와 단축 시즌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셔널리그의 지명타자 도입만큼은 어렵지 않게 합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명타자 자리가 늘어나게 되면 베테랑 야수들의 수명이 길어지기 때문에 선수 노조가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무국은 왜 내셔널리그까지 지명타자를 쓰게 하려는 걸까요? 첫 번째는 공정한 경쟁입니다. 2003년 메이저리그는 휴스턴을 아메리칸 리그로 옮김으로써 두 리그의 팀 숫자를 15대 15로 맞춥니다. 리그의 숫자가 홀수가 되면 한 팀은 경기를 할 수 없었는데요. 이에 짝수로 맞추기 위해 아메리칸 리그가 14팀, 내셔널리그가 16팀이었고 내셔널리그 중부는 5팀인 반면 아메리칸 리그 서부는 4팀이 우승 경쟁을 하는 불공평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에 상시 인터리그를 도입하는 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이유는 방망이 실력이 뛰어난 특별한 투수들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투수 타석이 재미가 없다는 건데요. 내셔널리그 경기의 경우 공격의 흐름이 투수 타석에 걸리면서 중단되는 일을 자주 보게 됩니다. 하지만 지명타자를 쓰지 않음으로 인해 내셔널리그는 번트 작전과 더블 스위치 같은 특별한 전략이 있었고 확률이 낮기 때문에 더 짜릿한 투수의 한 방을 즐길 수 있었는데요. 저는 다른 문제는 다 떠나더라도 투수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지명타자 도입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투수들은 많이 춥지 않은 날씨에도 루상에 나가면 점퍼를 입는 등 정말 민감한 존재들인데요. 베이스러닝을 하다 본인의 커리어를 날린 왕재민과 너클볼 투수 스티븐 라이트, 심각한 어깨 부상을 입었던 지미 넬슨, 그리고 타격을 했던 것이 부상으로 이어진 지난 시즌의 제이콥 디그롬처럼 투수가 한 방을 날리는 재미를 얻기 위해 투수의 부상 위험성을 높이는 건 득보다 실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셔널리그가 지명타자를 도입해 투수 타석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면 분명 아쉬울 수밖에 없는데요. 출중한 타격 실력을 가진 투수들의 타격을 볼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 시즌만 하더라도 투수로 나선 경기에서 3개를 날린 오타니 외에도 10명의 투수가 홈런을 때려냈고 특히 미러키 에드리안 하우저는 홈런 2개를 마이애미 다니엘 카스타노로부터 때려내는 진기한 모습도 있었습니다. 수비가 뛰어났던 톰 글래비는 통산 18개를 따낸 그렉 매덕스 때문에 골드글러브를 따내지 못했는데요. 대신 아이스하키 센터포드 출신으로 방망이 실력이 매덕스보다 뛰어났기 때문에 4개의 실버슬러거를 따냈습니다. 하지만 실버슬러거 역대 최다 수상 투수는 지금 같으면 투웨이를 했을 가능성이 높은 마이크 햄튼입니다. 휴스턴과 매치에서 하나, 콜로라도에서 3개를 따낸 햄튼은 실버슬러거를 5번 수상했는데요. 장타율 0.582를 기록한 2001년에 73타수 8홈런을 600타수로 환산하면 53홈런이 됩니다. 잭 그레인키는 오렐 허시아이저, 페르난도 발렌수엘라와 함께 사이영, 골드글러버, 실버슬러거에 모두 성공한 역대 3명 중 1명인데요. 다저스는 돈 드라이스데이를 시작으로 방망이 실력이 뛰어난 투수가 많았습니다. 박찬호 또한 2000년 시즌에 2루타 4개와 홈런 2개를 날려 최고의 공격을 보여준 다저스 투수에게 주는 올드슬러거상을 받기도 했는데요. 박찬호는 하비에르 바스케스를 상대로 1호를 날린 경기에서 7이닝 7K 무실점 승리, 우디 윌리엄스를 상대로 2호를 날린 경기에서 13K 완봉승을 달성한 바 있습니다. 1004개의 홈런이 솔로, 투런, 3런, 말로 홈런인 돈트렐 윌리스도 있었지만 타석에 나설 때마다 제가 가장 기대했던 투수는 카를로스 잠브라노였는데요. 통산 홈런이 24개인 잠브라노는 삼진을 당한 후 방망이를 부러뜨리는 퍼포먼스를 보여주곤 했습니다. 지안 카를로 스탠튼은 이름을 바꾸기 전 마이크 스탠튼으로 데뷔했는데요.
통산 1178경기 등판이 제시 오로스코에 이은 역대 2위로 좌한 셋업맨의 대명사였던 마이크 스탠튼은 방망이 실력이 뛰어났지만 불펜 투수였기 때문에 타석에 많이 서지 못했고 통산 타율 3할 4푼 8리로 은퇴했습니다. 역대 최고의 방망이 실력을 보여준 투수는 방망이 실력이 너무 뛰어나 투수에서 타자로 전환하는 베이브 루스인데요. 루스 다음에 위치한 선수는 15년 동안 193승을 올리고 38개 홈런을 때려낸 웨스 페럴입니다. 1931년 페럴은 투수로 9개의 홈런을 맞고 타자로 9개의 홈런을 때려냈으며 동생인 포수 릭 페럴과 함께 노히트 노런을 만들어낸 경기에서도 홈런 포함 4타점을 올리는 등 정상급 투수이자 정상급 타자였습니다. 워렌 스파는 지금도 유일한 300승 30홈런을 달성한 선수인데요. 조토레 감독은 신인 때 자기 타석에서 감독이 스판을 대타로 낸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공포의 방망이를 자랑하는 투수들은 또 다른 재미를 주곤 하는데요. 하지만 내셔널리그에 투수 타석이 없어진다고 해서 투수가 타석하는 모습을 전혀 보지 못하게 되는 건 아닐 것 같습니다. 저는 특별한 타격 능력을 가진 투수들은 오타니 같은 전면적인 투웨이가 아니더라도 분명 대타 기회를 얻을 거라고 보는데요. 바로 지난해 월드시리즈에서 대타로 나와 안타를 친 그레인키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히려 더 엄선된 투수들의 타격을 감상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과연 투수 타석이 사라지는 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게 될까요? 저는 투수 타석을 없애도 좋고 안 없애도 좋으니 노사가 빨리 합의를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베이스볼 큐브 최세결 김영준이었습니다.